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저 사람은 왜 항상 운이 좋을까? 혹은 나는 왜 이렇게 운이 따르지 않을까? 우연처럼 보이는 행운과 불운 사이에는 사실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단순히 우연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특별한 사고방식과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20년간 운과 성공에 관한 연구를 통해 발견한 운이 좋아지는 사람들의 8가지 공통점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이 8가지 특성은 동양의 오래된 지혜와 현대 심리학의 발견이 만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90분 동안 천천히 이 비밀들을 풀어가며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운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운을 통제할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수많은 연구와 오랜 지혜의 전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운에 대해 우리가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리처드 와이즈먼 교수는 10년 넘게 운이 좋은 사람들과 운이 나쁜 사람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운이 좋은 사람들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의 행운을 만들어내는 특정한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양의 전통적인 관점에서도 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우리의 의식, 행동,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에 따라 달라진다고 봅니다. 도교에서는 무의자연을 말하고 불교에서는 인과 법칙을 이야기하며 유교에서는 덕을 쌓는 것이 좋은 운명을 부른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 이제 우리는 운이 완전히 무자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양자물리학의 발견들은 관찰자의 존재가 물질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며 신경과학은 우리의 생각이 실제로 뇌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인식하는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서양의 지혜와 현대 과학의 발견이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는 운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운은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지만 분명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운이 좋은 사람들은 바로 이 영향력을 자연스럽게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운이 좋아지는 사람들의 8가지 공통점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각각의 특성을 설명하고 왜 이것이 좋은 운을 끌어당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 기회를 발견하는 열린 마음. 운이 좋은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바로 기회를 발견하는 열린 마음입니다. 이들은 항상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리처드 와이즈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운이 좋은 사람들은 주변 환경에 대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일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기회를 포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는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신문을 주고 사진의 개수를 세도록 했습니다. 신문 안에는 크게 "이 신문 속에는 43개의 사진이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었지만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를 놓쳤습니다.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발견하고 바로 답을 찾았죠. 동양의 선 사상에서는 이를 초심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을 처음 보는 것처럼 신선한 눈으로 바라보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익숙한 것 속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효율성을 위해 익숙한 패턴을 만들고 그것에 맞추어 세상을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존에는 유리하지만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데는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이런 자동적인 패턴에서 벗어나 현재 순간에 더 깨어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민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항상 놀라운 기회를 발견하는 사람인데요. 어느 날 그가 어떻게 지금의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커피를 마시러 간 카페에서 우연히 옆자리 손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사업 파트너를 만났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카페에서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거나 스마트폰을 보지만 민수는 항상 주변에 열린 마음으로 대화의 기회를 만들어갑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이런 열린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매일 다른 길로 출퇴근하거나 새로운 장소를 방문해 보세요.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날 때 우리 뇌는 더 깨어 있게 됩니다. 둘째, 하루에 한 번 이것이 처음이라면 어떻게 느낄까 자문해 보세요. 아침에 마시는 커피, 만나는 사람들, 일상적인 풍경을 마치 처음 경험하는 것처럼 바라보세요. 셋째, 주변 사람들과 더 자주 대화를 나누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 카페의 바리스타, 오랜만에 연락한 지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상치 못한 기회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넷째, 매일 저녁 일기를 쓰면서 그날 발견한 새로운 것들을 기록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점점 더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미디어 소비 습관을 다양화하세요. 평소에 보지 않던 분야의 책을 읽거나 다른 관점의 뉴스나 콘텐츠를 접해보세요. 이를 통해 시야가 넓어지고 더 많은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은 단순히 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뇌의 신경회로를 실제로 변화시킵니다. 진경가소성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경험과 학습은 뇌의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이는 우리가 더 많은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계획에만 집착하지 않고 예상치 못한 기회에 대해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이 더 많은 행운을 경험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 직관을 신뢰하는 능력. 운이 좋은 사람들의 두 번째 공통점은 직관을 신뢰하는 능력입니다. 그들은 논리적인 사고뿐만 아니라 내면의 목소리, 즉 직관에도 귀를 기울입니다. 직관이란 무엇일까요? 심리학자 칼 융은 직관을 의식적인 사고, 과정 없이 얻어지는 즉각적인 통찰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의 뇌는 의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무의식적으로 처리합니다. 직관은 이런 무의식적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신호입니다. 현대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의 기본 모드 네트워크라는 부분이 활성화될 때 직관적 통찰이 더 잘 일어납니다. 이는 우리가 휴식 상태에 있거나 명상을 할 때 특히 활발해집니다. 동양의 전통에서는 오래전부터 직관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도교에서는 무의의 상태에서 진정한 지혜가 나온다고 가르치고, 선불교에서는 물리적 사고를 넘어서는 깨달음을 추구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이러한 직관적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들은 뭔가 이상하다거나 이것이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도 논리적 분석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함께 내면의 목소리도 중요한 결정 요소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의 대가 조지 소로스는 자신의 성공 비결 중 하나로 등의 통증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투자 결정이 잘못되었을 때 종종 등의 물리적인 통증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는 그의 무의식이 그의 의식적 마음이 놓친 정보를 감지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제 삶에서도 직관이 중요한 역할을 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수년 전, 저는 좋은 조건의 직장 제안을 받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모든 조건이 좋아 보였지만 뭔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 제안을 거절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회사는 6개월 후에 대규모 구조 조정을 했고 제가 맡을 뻔했던 부서는 완전히 해체되었습니다. 제 직관은 제가 의식적으로 알지 못했던 뭔가를 감지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직관을 더 신뢰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면 내면의 목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둘째,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것에 대해 어떤 느낌이 드는가 자문해 보세요. 머리로 분석하기 전에 먼저 느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셋째, 직관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떠오르는 직관적 느낌이나 통찰을 기록하고 나중에 그것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직관에 대한 신뢰가 점점 쌓입니다. 넷째,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연구에 따르면 자연 환경은 우리의 기본 모드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고 직관적 사고를 강화합니다. 다섯째, 몸의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직관은 종종 장의 느낌이나 가슴의 울림처럼 신체적 감각으로 나타납니다. 결정을 내릴 때 이런 신체적 반응을 무시하지 마세요. 직관을 개발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직관과 불안을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불안은 보통 과거의 두려움이나 트라우마에서 비롯되지만 직관은 현재 순간의 맑은 인식에서 옵니다. 연습을 통해 둘의 차이를 점점 더 분명히 알아차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직관과 논리를 균형 있게 사용합니다. 그들은 내면의 지혜를 무시하지 않고 그것이 자신을 더 좋은 결정과 기회로 인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이 더 많은 행운을 경험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 회복 탄력성과 긍정적 재해석. 운이 좋은 사람들의 세 번째 공통점은 회복 탄력성과 긍정적 재해석 능력입니다. 그들은 실패나 역경을 만났을 때 빠르게 회복하고 그 경험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흥미로운 점은 운이 좋은 사람들도 운이 나쁜 사람들만큼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그들이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하느냐에 있습니다. 리처드 와이즈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운이 좋은 사람들은 불운을 일시적이고 특정 상황에 한정된 것으로 봅니다. 반면 운이 나쁜 사람들은 불운을 영구적이고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면접에서 탈락했을 때 운이 좋은 사람은 이번 회사와 맞지 않았나 보다, 다음엔 더 잘 준비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운이 나쁜 사람은 난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 아마 영원히 좋은 직장을 구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운이 좋은 사람들은 역경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일어난 것은 다행이다 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심각한 사고나 질병 같은 큰 어려움에서도 그들은 그것을 통해 얻은 교훈이나 성장의 기회를 발견합니다. 이런 특성은 심리학에서 성장 마인드셋과 연결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캐롤 드웨 교수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실패를 자신의 타고난 능력의 한계로 보는 반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실패를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본다고 설명합니다. 동양의 지혜에서도 이러한 관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고사성어 중 세옹지마는 늙은 농부의 말이 도망갔다가 더 좋은 말을 데리고 돌아오는 이야기를 통해 불행한 일이 결국 행운이 될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불교에서는 고난은 깨달음의 스승이라 하여 어려움이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든다고 봅니다. 제 주변에도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제 친구 미경은 수년 전 큰 사업 실패를 겪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실패 후에 좌절하고 다시 시작하기 어려워하지만 미경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실패를 통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더 명확히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실패의 경험을 교훈 삼아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은 그 분야에서 성공적인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녀가 이전 사업에 실패가 없었다면 지금의 성공도 없었을 거예요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회복 탄력성과 긍정적 재해석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실패 일기를 써보세요. 실패나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것을 기록하고 그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찾아보세요. 또한 그 경험이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인 긍정적 결과도 상상해보세요. 둘째, 어려운 상황에서 5년 후에 이 일을 돌아보면 어떻게 느낄까 자문해보세요. 시간적 거리를 두면 현재의 어려움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과거의 역경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과거에 겪은 어려움이 결국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왔는지 생각해보세요. 넷째, 감사 습관을 기르세요.
매일 저녁 적어도 3가지 감사한 일을 기록하는 습관은 긍정적인 시각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5째,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신체적 습관도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명상은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을 키우고 정신적 회복력을 높입니다. 회복 탄력성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기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역경을 극복하는 경험은 실제로 뇌의 회로를 재구성하여 미래의 스트레스에 더 잘 대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과정을 스트레스 면역이라고 부릅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움에서 빠르게 회복하고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습니다. 그들은 불운을 만났을 때 이것이 왜 나에게 일어나는가 라고 묻기보다는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이 더 많은 행운을 경험하는 3번째 이유입니다. 4번째 공통점, 감사와 기대의 균형. 운이 좋은 사람들의 4번째 공통점은 감사와 기대의 균형입니다. 그들은 현재에 감사하면서도 더 좋은 미래를 기대하는 균형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둘 중 하나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재에 지나치게 만족하여 성장이나 변화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반면 또 다른 사람들은 항상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느라 현재의 축복에 감사하는 것을 잊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이 2가지 태도 사이에서 아름다운 균형을 유지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행복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과 강력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더 나은 수면을 촉진합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가 이미 가진 축복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하여 더 많은 긍정적인 경험을 알아차리게 합니다. 동시에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는 우리의 동기를 부여하고 행동을 촉진합니다. 긍정 심리학의 창시자 마틴 셀리그먼 박사는 낙관적 설명 방식이 성공의 중요한 예측 변수라고 설명합니다.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사람들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역경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며 궁극적으로 더 많은 성공을 경험합니다. 동양의 지혜에서도 이러한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불교에서는 중도의 개념을 통해 극단 사이의 균형 잡힌 길을 가르칩니다. 도교에서는 음양의 조화를 통해 서로 다른 에너지의 균형이 건강과 행운을 가져온다고 설명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운이 좋은 시기는 바로 이런 균형을 유지했을 때였습니다. 몇 년 전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저는 매일 아침 감사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현재의 건강, 가족, 기회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죠. 동시에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완성을 생생하게 상상하며 그것을 위해 필요한 행동을 계획했습니다. 이런 균형 있는 태도는 더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협력 기회를 끌어들였고 결국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훨씬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감사와 기대의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 일기를 작성하세요. 매일 저녁 그날 감사한 3가지 일을 기록하는 습관은 현재의 축복에 더 민감해지게 합니다. 둘째, 이상적인 미래 일기도 함께 써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5년 후 이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상상하고 그 하루를 일기 형식으로 작성해보세요. 이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작은 승리를 축하하세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작은 진전도 인정하고 축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감사 명상과 비전 명상을 모두 실천해 보세요. 감사 명상에서는 이미 가진 것들에 감사하고 비전 명상에서는 이루고 싶은 미래를 생생하게 상상합니다. 다섯째,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세요. 연구에 따르면 감사를 표현하는 행위는 감사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감사가 수동적인 만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우리가 이미 가진 것에 대한 깊은 인식과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런 감사는 오히려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기와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기대는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능성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포함합니다. 단순히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와 긍정적 기대는 모두 뇌의 보상 체계를 활성화하고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 두 가지 상태를 번갈아 경험하는 것은 뇌의 가소성을 높이고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현재에 감사하면서도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는 균형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충분하다는 마음가짐과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 사이에서 조화를 이룹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이 더 많은 행운을 경험하는 네 번째 이유입니다. 다섯 번째 공통점, 상호 연결된 관계망 구축. 운이 좋은 사람들의 다섯 번째 공통점은 상호 연결된 관계망 구축 능력입니다. 그들은 다양한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킵니다. 많은 연구에서 우리의 성공과 행복은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의 질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80년에 걸친 장기 연구에 따르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가장 중요한 예측 요인은 바로 좋은 관계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많은 사람들을 아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습니다. 이런 다양한 관계망은 그들에게 더 많은 정보, 기회, 지원을 제공합니다. 네트워크 이론에서는 이를 약한 연결의 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은 보통 우리와 비슷한 정보와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 더 멀리 있는 지인들은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새로운 정보와 기회에 연결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양의 지혜에서도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유교에서는 인의 덕목을 통해 타인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중시하며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설을 가르칩니다. 제 주변에도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제 동료 지우는 항상 다양한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습니다. 그는 업무상 만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취미 모임, 자원봉사활동, 동창회 등 다양한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이런 관계를 단순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관심과 배려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항상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예상치 못한 기회를 많이 얻습니다. 한 번은 그가 오래전 자원봉사 활동에서 만난 지인을 통해 꿈꾸던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얻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의미 있는 관계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양한 커뮤니티에 참여하세요. 직장이나 학교 외에도 취미 모임, 자원봉사 단체, 학습 그룹 등 다양한 커뮤니티에 참여하면 서로 다른 배경과 관점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둘째, 관계에서 주는 사람이 되세요.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베풀고 지원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이는 더 강한 신뢰와 호혜성을 만들어냅니다. 셋째, 정기적으로 관계를 유지하세요. 중요한 날을 기억하고 간단한 안부 메시지를 보내거나 가끔 만남을 제안하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살아있게 됩니다. 넷째, 적극적인 경청자가 되세요. 대화에서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에 더 집중하면 상대방은 더 깊은 연결감을 느끼고 여러분을 더 기억하게 됩니다. 다섯째, 다른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세요.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소개해주는 것은 두 관계 모두를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진정성입니다. 사람들은 순수한 관심과 의도를 직감적으로 알아챕니다. 단순히 네트워킹을 위한 네트워킹이 아니라 진정한 관심과 배려에서 시작하는 관계가 더 깊고 지속적인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사회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는 사회적 연결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어 있습니다. 의미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은 옥시토신이라는 신뢰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고 이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 기능을 강화합니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은 뇌의 인지적 유연성을 높이고 창의성을 촉진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다양하고 상호 지원적인 관계망을 구축합니다. 그들은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실천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이 더 많은 행운을 경험하는 5번째 이유입니다. 6번째 공통점 호기심과 평생 학습 태도. 운이 좋은 사람들의 6번째 공통점은 호기심과 평생 학습 태도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다양한 경험을 추구하며 호기심 많은 태도로 세상을 탐험합니다. 호기심은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해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심리학자 토드 카시다는 호기심을 불확실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기는 능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불확실한 상황을 위협이 아닌 기회로 바라봅니다. 평생 학습 태도는 우리의 적응력과 회복력을 높여줍니다. 세계경제 포럼에 따르면 미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는 바로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능력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는 특정 지식보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적응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동양의 지혜에서도 배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공자는 배우고 때때로 복습하면 기쁘지 아니한가라고 말했으며 선불교에서는 초심자의 마음을 중요시합니다. 이는 모든 것을 처음 보는 것처럼 신선한 눈으로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제 주변에서는 할머니 한 분이 이런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십니다. 8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합니다.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외국어, 요가까지 그녀의 호기심은 끝이 없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그녀의 질문하는 습관입니다. 그녀는 항상 왜와 어떻게 라는 질문을 던지며 깊은 이해를 추구합니다. 그 결과 그녀는 항상 젊은 에너지를 유지하고 새로운 기회와 경험을 끌어들입니다. 최근에는 그녀의 호기심이 새로운 친구 관계로 이어져 함께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호기심과 평생 학습 태도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5가지 질문 습관을 들이세요. 매일 최소 5개의 질문을 하는 습관은 호기심을 키우는 좋은 방법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왜, 어떻게, 만약에 같은 질문을 던져보세요. 둘째, 편안한 영역 밖으로 나가보세요. 매달 한 가지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거나 평소 관심 없던 주제에 대한 책을 읽어보세요. 이런 경험은 뇌에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창의성을 높입니다. 셋째, 학습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배운 것을 기록하는 습관은 학습을 더 의식적으로 만들고 그 가치를 더 깊이 인식하게 합니다. 넷째,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대화하세요. 다른 전문 분야,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대화는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다섯째, 온라인 강의, 워크숍, 세미나 등 다양한 학습 기회를 활용하세요.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 최고의 교육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호기심과 학습은 우리 뇌에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뇌에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지고 이는 인지적 예비력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예비력은 노화와 관련된 인지 감소를 늦추고 더 오랫동안 뇌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새로운 경험과 학습은 뇌의 도파민 체계를 활성화하여 동기와 행복감을 높입니다. 우리 뇌는 새로움과 배움에 보상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호기심 많고 배움을 즐기는 태도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나는 이미 알고 있어 라는 태도 대신 더 배울 것이 있을까? 라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이 더 많은 행운을 경험하는 여섯 번째 이유입니다. 일곱 번째 공통점 행동하는 용기와 시작하는 힘. 운이 좋은 사람들의 일곱 번째 공통점은 행동하는 용기와 시작하는 힘입니다. 그들은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기회를 알아보더라도 두려움, 불확실성 혹은 완벽주의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운이 좋은 사람들은 불완전한 정보와 불확실성 속에서도 결정을 내리고 행동합니다. 심리학자 멜 로빈스는 이를 5초 법칙으로 설명합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5초 안에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뇌는 그것을 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이런 심리적 장벽을 극복하고 즉각적인 행동으로 기회를 붙잡습니다. 또한 행동은 더 많은 정보와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실리콘밸리의 창업 철학 중 하나인 실행하며 배우기는 계획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실질적인 학습과 발전이 행동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동양의 지혜에서도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노자는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말했으며 불교에서는 정진의 덕목을 통해 꾸준한 실천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은 바로 이런 행동하는 용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수년 전 안정적인 직장을 떠나 오랫동안 꿈꿔왔던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저도 불안했지만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시작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모든 것이 순조롭지는 않았지만 행동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새로운 기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의 결정은 제 인생에서 가장 운이 좋았던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여러분도 행동하는 용기와 시작하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작은 시작의 원칙을 적용하세요. 큰 목표가 있다면 그것을 작은 단계로 나누고 가장 작은 첫 단계부터 시작하세요. 이는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행동을 촉진합니다. 둘째, 완벽보다 완료의 마음가짐을 기르세요.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됩니다. 80% 정도 괜찮다면 행동으로 옮기고 과정에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셋째, 실패 비용과 기회 비용 모두를 고려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의 비용만 생각하지만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잃게 되는 기회의 비용도 큽니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결정을 내리세요. 넷째, 두려움을 느껴도 행동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행동하는 능력입니다. 작은 두려움에 맞서는 연습부터 시작해보세요. 다섯째, 행동 파트너를 만드세요. 함께 목표를 공유하고 서로의 진행 상황을 확인해주는 파트너가 있다면 행동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행동이 반드시 대담하거나 극적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작은 행동, 작은 시작도 큰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춰 있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행동은 뇌의 보상 체계를 활성화하고 자기 효능감을 높입니다.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일수록 우리는 더 큰 도전에 맞설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이는 선순환을 만들어내어 더 많은 기회를 붙잡고 더 많은 행운을 경험하게 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하자가 아니라 지금 시작하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이 더 많은 행운을 경험하는 일곱 번째 이유입니다. 여덟 번째 공통점, 균형 잡힌 몸과 마음. 운이 좋은 사람들의 여덟 번째 공통점은 균형 잡힌 몸과 마음입니다. 그들은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들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현대 과학은 몸과 마음이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신체 건강은 인지 능력과 감정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정신 상태는 면역 체계, 에너지 수준, 수면,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이 연결성을 이해하고 통합적인 접근 방식으로 자신을 돌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은 우울증과 불안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항우울제만큼 강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은 의사결정 능력, 창의성, 감정 조절에 필수적입니다. 영양가 있는 식사는 뇌 기능과 에너지 수준을 최적화합니다. 동양의 전통에서도 몸과 마음의 균형은 중요한 개념입니다. 중국 전통의학은 기의 원활한 흐름이 건강과 행운의 기본이라고 봅니다. 요가와 태극권 같은 수련법은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평화를 동시에 추구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자신의 몸과 마음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존중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로나 스트레스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적절한 휴식과 회복의 시간을 가집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능력도 발달되어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이런 균형 잡힌 생활을 실천하는 분이 있습니다. 60대 중반의 김 교수님은 매우 바쁜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30분간 명상을 하고 1시간 동안 걷기를 합니다. 그는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수면을 중요시하며 주말에는 반드시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는 내 몸과 마음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내 결정과 행동도 균형을 잃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균형 잡힌 생활 덕분에 그는 70에 가까운 나이에도 놀라운 창의력과 에너지를 유지하고 있으며 젊은 연구자들도 따라오기 힘든 통찰력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도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위한 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기르세요. 격렬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매일 30분의 걷기만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둘째, 충분한 수면을 우선시하세요. 성인은 보통 78시간의 수면이 필요합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취침 전 스크린 사용을 줄이고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하세요. 셋째, 영양 균형에 신경 쓰세요. 다양한 과일, 채소, 단백질, 건강한 지방을 포함한 식단은 뇌 건강과 에너지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넷째, 매일 스트레스 관리 시간을 가지세요. 명상, 깊은 호흡, 요가 또는 단순히 자연 속에서 걷는 것과 같은 활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다섯째, 디지털 디톡스 시간을 만드세요. 하루 중 일정 시간은 전자기기와 거리를 두고 자신과 연결되는 시간을 가지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단기간의 극단적인 변화보다는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과 마음에 맞는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맞는 하나의 방법은 없습니다. 신경면역학 연구에 따르면 신체와 정신 건강은 서로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다시 우리의 행동과 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균형 잡힌 몸과 마음은 더 좋은 결정, 더 강한 직관, 더 높은 창의성, 그리고 더 많은 에너지로 이어지며 이 모든 것이 행운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 사이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 장기적인 건강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이 더 많은 행운을 경험하는 8번째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운이 좋은 사람들의 8가지 공통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기회를 발견하는 열린 마음, 직관을 신뢰하는 능력, 회복 탄력성과 긍정적 재해석, 감사와 기대의 균형, 상호 연결된 관계망 구축, 호기심과 평생 학습 태도, 행동하는 용기와 시작하는 힘, 균형 잡힌 몸과 마음. 이 모든 특성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행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일관된 사고방식과 행동 패턴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행운은 습관입니다. 물론 인생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환경, 예상치 못한 사건들, 세계적인 변화 등은 우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주어진 상황, 그것이 좋든 나쁘든 그 안에서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그들은 세상을 기회로 가득 찬 곳으로 바라보고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행운의 습관은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상에서의 작은 선택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사고방식과 행동들을 통해 서서히 발전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8가지 공통점은 그런 습관을 발전시키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원칙들을 적용해 보세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 하지 마시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거나 일주일에 한 번 새로운 것을 배워보거나 작은 두려움에 맞서는 연습을 해보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 여러분의 삶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점점 더 많은 기회를 발견하고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며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너는 정말 운이 좋구나 라는 말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실천해온 사고방식과 행동의 결과라는 것을요. 행운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행운을 만들어가는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장 큰 행운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입니다. 실천을 위한 8일 챌린지. 여러분의 일상에 이 8가지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간단한 8일 챌린지를 제안합니다. 매일 하나의 원칙에 집중하며 작은 실천을 해보세요. 1일차 열린 마음 챌린지. 오늘 하루 평소와 다른 길로 출퇴근하거나 새로운 장소에서 식사를 하거나 평소에 하지 않던 활동을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저녁에 오늘 발견한 새로운 것들을 적어보세요. 2일차 직관 신뢰 챌린지. 오늘 하루 동안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내 직관은 이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 라 자문해보세요. 그리고 그 느낌에 귀 기울여보세요. 저녁에는 직관을 따랐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비교해보세요. 3일차 긍정적 재해석 챌린지. 오늘 일어난 어려움이나 실망스러운 일을 떠올려보세요. 그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나 긍정적인 측면을 최소 3가지 이상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보세요. 4일차 감사와 기대 챌린지. 아침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감사한 것 3가지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저녁에는 미래에 이루고 싶은 목표나 꿈에 대해 5분간 생생하게 상상해보세요. 5일차 관계 챌린지.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지인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새로운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단순한 안부를 넘어 진정한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대화해보세요. 6일차 호기심 챌린지. 평소에 관심 없던 주제에 대한 글을 읽거나 영상을 보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최소 5개의 질문을 생각해보세요. 가능하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세요. 7일차 행동 챌린지. 미루고 있던 일이나 시작하고 싶었던 프로젝트의 첫 단계를 오늘 실행에 옮겨보세요. 아무리 작은 행동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입니다. 8일차 균형 챌린지. 오늘 하루는 몸과 마음의 균형에 집중해보세요. 30분 이상 걷기, 명상하기, 영양가 있는 식사하기, 일찍 잠자리에 들기 등 몸과 마음을 돌보는 활동을 의식적으로 실천해보세요. 이 8일 챌린지를 통해 여러분은 운이 좋은 사람들의 8가지 습관을 직접 경험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습관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면 점점 더 많은 행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행운을 끌어당기는 명상 가이드. 이제 글을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이 이 8가지 원칙을 내면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짧은 명상 가이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눈을 감고 이 안내를 따라해 보세요. 먼저 깊고 편안한 호흡으로 시작합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몸의 긴장을 풀고 마음을 고요하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 이 자리에 온전히 존재합니다. 이제 마음속에 밝고 따뜻한 빛을 상상해 보세요. 이 빛은 행운의 에너지입니다. 이 빛이 점점 커지고 밝아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빛 속에서 여러분이 기회에 열린 마음을 가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호기심과 개방성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이제 여러분의 직관을 신뢰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내면의 지혜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따르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이제 어려움 속에서도 회복하고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모든 경험에서 배우고 더 강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이제 현재에 감사하면서도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균형 잡힌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충만함과 가능성 사이의 아름다운 균형을 이루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이제 다양하고 의미 있는 관계 속에서 서로 지원하고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주고받는 에너지의 흐름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이제 호기심과 배움의 기쁨으로 가득 찬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이제 기회가 왔을 때 용기 있게 행동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며 건강하고 활력 있게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이 모든 특성들이 여러분 안에서 빛나며 행운의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에너지가 여러분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을 느껴보세요. 깊은 호흡과 함께 이 이미지와 느낌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새로운 현실이 됩니다. 준비가 되면 천천히 눈을 뜨고 현재의 순간으로 돌아오세요. 이 명상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실천해 보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8가지 특성들이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어갈 것입니다. 행운의 씨앗을 심는 시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운이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 8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원칙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인 지혜입니다. 행운은 마법이나 신비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행동 패턴에서 비롯됩니다. 행운은 우리가 심는 씨앗과 같습니다. 올바른 씨앗을 심고 꾸준히 가꾼다면 언젠가는 풍요로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자신의 행운을 만들어갈 씨앗을 심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린 마음, 직관적 지혜, 회복 탄력성, 균형 있는 태도, 의미 있는 관계, 호기심 많은 학습, 행동하는 용기, 그리고 균형 잡힌 몸과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행운의 씨앗입니다. 이 씨앗들을 심고 가꾸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꾸준히 실천한다면 점점 더 많은 기회를 발견하고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며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운의 시작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는 반복해서 행하는 것에 의해 만들어진다. 따라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행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단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꾸준한 습관의 결과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여러분의 일상에 적용해 보세요. 8일 챌린지를 시작으로 이 원칙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지켜보세요. 모든 위대한 여정은 첫걸음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행운을 만들어가는 여정의 첫걸음을 내디딜 때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더 많은 기회와 행운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